이스라엘이 휴전 약속을 어겼다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에 15척까지만 통과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추가 공격을 자제할 거라며 내일 있을 종전협상 결과를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갑작스러운 성명 발표를 통해 성범죄자 에프스타인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난달 LA 노킹스 시위에 참여한 18살 USC 학생이 연방 요원이 쏜 발사체에 맞아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뉴욕 맨하튼 맘다니 시장 관저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폭탄을 던진 10대 용의자들이 최대 60명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이란이 레바논 공습은 휴전 위반이라면서도 일단 미국과의 종전협상엔 예정대로 참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15척까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킬 거란 보도가 나온 가운데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 배가 아닌 유조선이 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사이드 하티브자대 이란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9일 전날 발생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휴전 위반 행위로 규정하며 보복 직전 단계까지 갔었다고 밝혔습니다. And name Lebanon, exactly Lebanon in that, and then your ally just start a massacre. 다만 파키스탄이 개입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통제 메시지를 전달해 중재했다며 미국과의 종전협상에는 이란 대표단이 예정대로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AFP 통신은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지난 8일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 측이 아닌 가봉 국적 유조선이 7,000톤의 석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하루 통과 선박수를 15척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선 어제부터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40일째를 맞아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전역에서 대대적인 추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는 국영방송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و خونبهای شهیدان و دیه جانبازان این جنگ را طلب خواهیم کرد و حتما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به مرحله جدیدی وارد خواهیم نمود. 미국과의 종전회담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란의 레바논 공습 반발이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원활한 재개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휴전 이후에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있을 종전협상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이 협상 테이블에선 훨씬 합리적이고 이스라엘도 이란의 심기를 건드리는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거라는 겁니다. 이어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종전협상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매우 낙관적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란 지도자들이 회담에서 말하는 내용은 언론에 말하는 것과 다르다며 그들은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정복당했고 군대가 없다면서 합의하지 않는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회담은 현지 시간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데 미국에선 벤스 부통령, 이란에선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대표로 나섭니다. 살얼음판 같은 휴전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It has proven a little more elusive in the details as to how far does that extend, who does that cover. 특히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타격하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으며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헤즈볼라 무장 해제와 레바논 정부와의 평화적 관계 수립을 위해 레바논 정부와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휴전 이후에도 계속된 중동의 긴장이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란전 여파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고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종전 협상의 쟁점은 이란이 보유한 440kg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넘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주장하면서도 무력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발표 이후 우라늄 농축은 없을 것이며 미국은 이란과 협력해 깊이 묻혀있는 모든 핵 먼지를 파내 제거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That is a red line that the president is not going to back away from. We hope it will be through diplomacy. Have they given any indication that they would turn it over? They have. They have. Yes.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넘기지 않으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If we have to do something else ourselves, like we did in Midnight Hammer or something like that, we reserve that opportunity.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최대 60% 농축 우라늄 440.9kg은 추가 농축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 10개가량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양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우라늄 농축도를 15년간 3.67% 이하로 낮추고 비축량을 대폭 줄이되 초과부는 이란 밖으로 반출하거나 희석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는데 트럼프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EU와 이란 간 맺은 이 핵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2018년 합의에서 탈퇴했습니다. 이란 핵 개발을 막겠다며 전쟁까지 벌인 트럼프 입장에선 자신이 파기했던 2015년 합의보다 더 얻어내야 전쟁을 끝낼 명분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에 제시한 10개 휴전안에 우라늄 농축 권리를 못 박으며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재 완화나 제한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전과 달라진 게 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종전 협상의 최대 난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가 갑작스러운 성명 발표를 통해 죽은 성범죄자 앱스타인과 공범인 맥스웰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오늘 백악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성명 발표를 통해 앱스타인이 자신을 트럼프에게 소개해 준 것이 아니라며 자신은 트럼프를 지난 1998년 뉴욕의 한 파티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앱스타인과 자신에 관한 수많은 가짜 사진과 진술이 지난 몇 년 동안 유포되었는데 이는 완전히 거짓이며 법원 문서나 FBI 조사 기록 등에 자신의 이름이 나온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멜라니아 여사는 맥스웰에게 2002년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고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는 앱스타인이 멜라니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해줬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AP통신은 갑작스러운 오늘 발표가 백악관과 워싱턴 정가를 놀라게 했다며 트럼프가 앱스타인 논란을 넘어서려는 바로 그 시점에 나왔다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MS나우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멜라니아 여사의 성명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노킹스 시위에 참여한 18살 USC 학생이 연방요원이 쏜 비살상용 발사체에 맞아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USC 신입생 콜린스의 변호인은 콜린스는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현장을 촬영 중이었으며 경고 없이 발사된 페퍼볼에 맞아 안아골절과 안구 파열을 당해 결국 수술로 안구를 적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연방 요원들이 시위대 머리를 겨냥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어기고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다음 주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시위대가 병과 시멘트 블록을 던졌고 최소 7차례 경고 후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뉴욕 맨하탄 맘다니 시장 관저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폭탄을 던진 10대 용의자들이 최대 60명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 검찰은 이들이 이슬람 국가를 추종하며 대규모 테러 계획을 했고 범행 전 공격과 도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폭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8세와 19세 남성 2명을 대량 살상 무기 사용과 테러 혐의 등 8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DMV에 이민자의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소하라고 지시하면서 수만 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미 약 13,000명이 면허를 잃었고 앞으로 최대 6만 1,000명이 추가로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많은 운전사들은 난민 신분이나 다카 상태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I just checked my email. Not quite long. I still have 15 emails looking for drivers. 법원은 운전사들에게 면허 재발급 기회를 주도록 명령했지만 캘리포니아 DMV는 연방교통부의 압력으로 재발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고용 불안과 생활비 부담에 직면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이 평년보다 다소 적지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진은 올해 13개의 열대폭풍과 6개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최근 30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태평양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기후현상인 엘니뇨의 영향으로 대서양 상공의 강한 바람이 폭풍 발생을 억제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부 해역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보이면서 발생하는 폭풍의 위력은 더 강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은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미국의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약 36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났으며 이는 가임 여성 1000명당 약 53명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2024년보다 약 1% 감소했고 2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0% 낮아진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경제적 안정과 파트너 선택, 그리고 미래 불확실성 같은 요소들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병역 대상 남성의 자동 등록 제도가 도입되면서 징병 등록 절차가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미국의 선별 복무 제도는 오는 12월부터 18세에서 25세 사이 대부분의 남성을 별도 신청 없이 징병 대상자 명단에 자동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개인 등록 방식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남성들은 18세 생일 이후 30일 이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 학자금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한 공항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애리조나주 마라나 공항에서 발생했으며 착륙하던 단발 엔진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난 뒤 불이 나면서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모두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인명피해나 추가 항공기 충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공항은 사고 수습과 조사를 위해 일시 폐쇄됐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20대 남성이 고등학생으로 위장해 학교에 다닌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정식 기소에 나섰습니다. 램지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22세 켈빈 루엡켄은 지난해 17세로 신분을 속인 채 약 한 달간 학교에 재학했습니다. 수사 결과 루엡켄은 가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고 켈빈 페리라는 이름으로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현재 가중 문서 위조 2건과 신분 위조 1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여학생들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성적 영상을 전송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역대 최악의 LA 산불. 이젠 복구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지만 산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무면허 불법 시공입니다. Sometimes an unlicensed contractor promises they can do it faster, and often they're going to say they can do it cheaper. The problem with them being unlicensed is that they are committing a felony. 공사 전 반드시 면허를 확인하세요.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과 S&P 500은 7거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S&P 500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장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경기 소비재와 산업재가 1% 올랐고 에너지는 0.8% 빠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 유지될 것이란 기대가 확산한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식에 공급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다시 반등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3.66% 오른 배럴당 97.8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도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확정치는 전분기 대비 0.5% 성장에 그치며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 2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작년보다 3% 오르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이번 지표들은 미 이란 분쟁 발발 이전의 수치인 만큼 전쟁 이전부터 이미 미국 경제가 상당한 물가 상승 압력에 놓여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메타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공개 효과에 힘입어 2%대 상승했습니다. 반면 팔란티어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7% 넘게 급락했습니다. 내일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물가 흐름이 반영된 첫 지표죠. 3월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톰 스타이어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가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톰 스타이어 후보가 오늘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습니다. LA 한인회를 찾은 스타이어 후보는 한인 사회는 근면하고 가족 중심의 가치로 성공을 이룬 캘리포니아의 핵심 공동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특정 이해 관계자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민을 위해 출마했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와 공립학교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t's incredibly successful community, hardworking, value-driven. It is exactly what California stands for. Hardworking people with close families getting things done in the real world. And that is the kind of community we absolutely need to be close to and support. 스타이어 후보는 헤지펀드 출신 억만장자이자 기후변화 대응 활동가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3에서 4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2026년 호프 장학금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대학 입학 예정 학생 60명을 선발해 각 2,500달러씩 총 15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은 5월 1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일 LA 고려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12주기 추모제가 열립니다. 진실과 생명 안전을 향한 노란빛 동행을 주제로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위로, 안전사회 필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행사에서는 다큐멘터리 상영과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한인회 차기 회장으로 추대됐던 최윤희 씨가 회장직 승낙을 공식 취소했습니다. 최 씨는 당선 이후 전임 회장단과의 갈등과 조직 내 혼란이 지속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브루클린 한인회는 당분간 차기 회장 공백 상태가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아이비리그 예일대학교 버클리 칼리지 학장에 김재용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 교수는 7월 1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하며 기숙형 칼리지의 학업, 문화, 학생 생활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김 교수는 예일대 공과대학 석좌 교수로 화학과 환경공학 분야를 이끌어왔으며 수질 개선 연구 전문가로도 활동해왔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그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 은행의 재무관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BB 은행과 함께라면 귀사의 비즈니스에 맞춘 맞춤형 재무관리 온라인 뱅킹 솔루션과 전담 전문가의 밀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B 은행 재무관리 서비스, TMS는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휴전 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며칠 안에 구체적인 지원책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나토는 없었다며 유럽 국가들을 비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도 나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에 매우 실망스러운 나토를 비롯해 누구라도 압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에 대한 압력 행사를 시사하는 내용인데, 그제 류터 나토 사무총장이 미국으로 찾아가 트럼프와 면담을 했지만 불만을 해소하긴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나토를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이 나토 유럽 국가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서 트럼프와의 면담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트럼프가 지원 약속은 며칠 내로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류터 사무총장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나토가 가능하다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원국들의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트럼프의 신속한 지원 요청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Is there? There's no reason not to be helpful. Obviously, we will, if that's helpful. But I think we have to do it step by step. 전쟁 개입을 완강히 거부했던 독일 메르츠 총리도 어제 이란과의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 계획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트럼프에게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전쟁 지원에 비협조적인 유럽 국가에 파견된 미군을 일부 철수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돈을 걷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휴전 전에는 통행료가 불법이라고 반발하더니 이제 와선 미국과 이란이 공동 징수를 하기 위한 합작 사업까지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게 괜찮냐는 미 ABC 기자의 질문에 합작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예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 징수 사업을 함께하는 걸 생각 중이라고 처음 언급한 겁니다. 하루 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체 해소를 돕겠다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이라고 밝힌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합작 사업이 해협을 보호하는 동시에 많은 다른 세력으로부터 해협을 지키는 방식이 될 수 있다며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받은 통행료로 재건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미국이 징수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해 보입니다. It's an idea the president has floated, as you know, and it's something that will continue to be discussed over the course of the next 2 weeks. 휴전 발표 전에 구체적 합작 방식이나 통행료 배분 비율 등이 이란과 논의된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일종의 호르무즈 통행 관리비 명목으로 미국 몫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I'd rather do that than let them have them, right? Why shouldn't we? We're the winner. We won. Okay. 전쟁 전 자유항행이 가능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징수가 가시화되면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미국의 전쟁이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네, 이번 주 세 차례에 거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주요 무기 체계를 시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간인까지 무차별 살상할 우려가 커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는 집속탄의 파괴력을 점검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까지 사흘 동안 일련의 중요 무기 체계들에 대한 시험을 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삼포 전투부, 즉 집속탄의 전투 적용성과 함께 새끼탄, 즉 자탄의 위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일정 고도에서 터뜨린 탄두부에서 다량의 작은 자탄들이 떨어지면서 살상력이 닿는 범위를 최대화하는 집속탄을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축구장 10개 면적인 6.5에서 7헥타르의 표적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걸 확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우리 군이 보유한 일반적인 집속탄의 피해 면적보다 많게는 10배에 달합니다. 발사체로 썼다는 화성 11 가형은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흡사한데 이스칸데르는 집속탄 공격이 가능해 화성 11 가형의 집속탄 전력화도 어렵지 않을 걸로 우려됩니다. 북한은 또 정전을 유발하는 탄소 섬유탄과 EMP탄으로 불리는 전자기 무기도 함께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섬유탄은 니켈과 탄소 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을 뿌려 송전소, 발전소를 무력화하는 무기이고 EMP탄은 전자기파를 방출해 전자기기, 통신망, 레이더를 마비시킵니다. 관련 보도를 포함해서 북한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집속탄이나 탄소 섬유탄 또는 EMP탄을 우리에게 쏜다면 탄두부에서 자탄이 뿌려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해야 하는데 우리 군은 한미의 미사일 방어망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에서 요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호 전 서울 성동구청장을,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전 의원의 지역구 부산 북갑에선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전현희, 박주민, 정원호 후보가 맞붙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 정원호 후보가 과반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정원호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자신은 민주당다운 사람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한 이 균형 감각, 그리고 실용주의, 이런 게 이제 다 또 민주당다운 거죠. 그걸 가장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저 정원호다.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론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그 전진기지, 그 전초기지 부산을 이 전재수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전 후보가 이미 오는 30일 전 자신의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도 확실시됩니다. 지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이지만 해당 지역구 보선이 6월에 실시되려면 오는 30일 전까진 사퇴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에게 보선 출마를 삼고초려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부 장관 회의에서 하 수석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부산 북갑 보선의 경우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의 출마설도 있고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출마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그제 부산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을 만났는데 북갑 출마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박수민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숙 전 의원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를, 앞서 내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 의원 중에서 부산시장 후보를 각각 확정할 예정입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아리랑이 한국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85회에 걸쳐 공연을 펼치는데 K-팝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 고양 종합운동장 7명 완전체로 모인 BTS의 월드투어가 4년 만에 시작됐습니다. 360도 개방형 부대를 공연장 중앙에 배치해 사각지대를 없앴는데 쌀쌀하고 궂은 날씨에도 5만석 규모 공연장이 만석을 이뤘습니다.
Oh, I'm just here for the concert specifically, so and with my daughter. So it was very heartwarming, and I think we just get chills whenever we see them perform on stage. 팬들은 BTS의 새 앨범 수록곡 등을 따라 불렀습니다. BTS는 이번 월드 투어 기간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85회에 걸쳐 공연을 펼칩니다. 공연에 앞서 팬들은 응원봉을 비롯한 각종 굿즈를 구매했고 Maybe 500,000 won. We just want to have like more memories from the trip, like more mementos from this concert.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는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I couldn't get ticket, so but I already made a reservation this hotel, so I decided to just come. BTS의 월드 투어 매출이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지역 경제를 들썩이게 하며 테일러노믹스란 용어를 만들어낸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월드 투어에 맞먹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매가 진행된 월드 투어 46회 공연은 모두 매진됐는데 중동과 일본 등에서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BTS 노믹스의 진정한 파급 효과로 꼽힙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로터리, 새로운 랜드마크가 찾아옵니다.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이 미주 한인 동포들을 위한 특별 분양 계약을 실시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에르노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주인이 되십시오. 분양 계약 문의 818-974-4989. 저희 SBS가 올해 6번째 개최하는 2026 우메켄 마제스티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플러튼 코요테일스 골프코스에서 열린 예선에서는 치열한 승부 끝에 8강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선의의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며 격려하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선전을 응원했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지인들과는 기념사진을 남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주 최강의 아마추어 여성 골퍼를 가리는 2026 우메켄 마제스티 레이디스 챔피언십. 선의의 경쟁 속에서 우정과 추억이 쌓이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치열한 승부 끝에 5타를 오버한 애나정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 7오버파의 수잔차 선수가 2위에 올랐습니다. 크리스틴정 신디조, 미학원 수장김과 홍정화 임윤아 선수도 준수한 성적으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잘 쳤어요, 우리. 예. 올해는 연습 좀 하려고요. 해년마다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쳤거든요. 올해는 좀 연습 좀 하고 제대로 좀 한번 쳐볼게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쳤습니다. 여기 대회를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친구가 돼갖고 다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올해 대회는 우메켄과 마제스티가 공동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참가 선수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SBS 분들, 그다음에 저희 마제스티 대표님, 같은 우리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공동으로 이런 뜻깊은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제스티가 이 대회를 계속 응원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제스티는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플레이 속에 모두가 함께 즐긴 이번 예선은 본선 토너먼트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우메켄 마제스티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이제 모든 분들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8강에 드신 분들은 결승전까지 아주 행운이 같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SBS가 주최하는 2026 우메켄 마제스티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다음 주 8강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너먼트에 돌입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